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징글징글한 집착 그만하지 않으면 아들을 내쫓아버린다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아들이 설거지한다고 울며 생쇼하는 시어머니 심리는 뭘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갓난아기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많이 싸우게 되는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가 너무했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남쪽 지방에 살고 시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계세요. 시부모님의 고향이 제가 사는 지역이라 친구분들 만날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다 가십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한 달이 막 넘었을 때 3박 4일간 아이 보러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리원 동기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아이 면역력이 약한 시기라 100일까지는 부모님도 조심스러워서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 불안한 마음이 컸죠.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3박이나 하시는 것은 너무 부담된다고 말했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이틀 정도만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만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는 것은 좀 야박해서 이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통화한 후 이틀간 머물렀다가 가신다고 했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처음으로 보시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오신 날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느라 정신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내 귀한 아들이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냐며 방에 들어가시더니 엉엉 우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땡땡이 엄마가 아기 보니까 내가 설거지한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왜 울어요 엄마? 라고 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우시는 게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어머님은 내 아들 아까워서 그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하는 거야.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거야. 이제 너도 엄마가 됐으니 아이만 안고 있지 말고 집안일도 해가면서 아이 봐야 하는 거야. 그게 엄마야. 그리고 남편 퇴근하면 쉬게 해줘야 해. 요즘 애기 엄마들은 목욕도 같이 시킨다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서는 무조건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특히 퇴근 전에 집을 한번 싹 치워놔라. 집이 지저분하면 퇴근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말씀을 하도 빨리 하셔서 래퍼인 줄 알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내 아이 보러 오신 것이니 애써 참고 2박 3일간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가셔야 할 날에 갑자기 친구분들을 만나고 오신다고 하면서 하루만 더 자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 있죠? 아무래도 외부인을 만나고 오시면 코로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되고 예민해져서 시어머니의 통보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희 집에 오면 얼마나 온다고 하룻밤 더 자겠다는데 대답을 안 하고 싫은 굳은 표정을 하고 있냐? 며 또 방에 들어가서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조금 후에 다시 나오시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아기 낳았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너만 아기 낳았어? 네가 그렇게 버릇없는 애인 줄 알았으면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 말렸을 거야. 내가 며칠 있어 보니까 내 아들이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 하던데 얼마나 내 아들을 부려먹었으면 그렇게 집안일을 잘하겠어? 애기 잠들었을 때 네가 분리수거도 하고 부엌일, 집안정리, 살림 다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보자 하니까 내 아들 불쌍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집에 갈 수가 없겠다. 너희들 사귈 때는 네가 착한 애인 줄 알고 결혼 허락했는데 영 아닌 것 같다 하셨고요. 이때 아버님이 옆에서 너희도 부모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서 집 살아.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에게 기댈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더 잘해라. 지켜보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회사 일만으로도 벅찬 듯하니 절대로 집안일 하게 두지 마라. 여자가 남편을 위해 줄 알아야 남편이 나가서 길을 펴고 일할 수 있는 거다.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오시기 이틀 전인 남편 생일이었어요. 아이가 워낙 어려서 생일상은커녕 배달시킨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같이 먹다가 아이가 울어서 분유 타서 먹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우리 아들 생일이었는데 땡땡이 엄마가 거하게 한 상 차려줬어. 너 사는 거 보니 아마 미역국도 못 얻어 먹었을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 며느리 너 말이야. 남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남녀 역할은 예전 그대로 지키는 게 좋다. 며느리가 집안일에 육아 다 하고 우리 아들은 돈 버는 일에만 힘쓰고 집에서는 무조건 쉬고 누워 있어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분은 상경하셨고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 100일이 되었고 집에서 영상통화하기로 하고 그날따라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칭얼대서 100일 저녁에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우 못마땅한 얼굴로 받으셨고 아이 얼굴 보여드리니 먼저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이 다시 걸었는데도 안 받으셨습니다. 다음날 어머님께 제 번호로 전화했더니 수신 거부를 걸어놓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걸었더니 반갑게 받으시더라고요. 100일에 늦게 전화했다고 못마땅하다는 티를 팍팍 내신 거죠. 그러면서 아이 축하금 보냈으니 며느리에게 주지 말고 네가 관리하라고 하시는 거 있죠. 정말 돈 가지고 더럽게 치사하게 구는 시어머니를 보고 차라리 그 돈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시부모님은 친구 모임이 있다고 저희 집에서 이틀간 주무시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맞벌이 중이었는데 저녁에 들어온 저를 보시더니 급여가 얼마인지 상여금이 얼마인지 꼬치꼬치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이 많은 편이라 주변에 오버해서 자랑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린 적 없다고 둘러대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한참 티 내셔서 곤란했던 적도 있었네요. 추석 때 있었던 일도 적어볼게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기와 서울에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아이 분유 먹이고 있는데 족보를 들고 와서 보여주시고 차례 지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네가 아이 보느라 신경 못 쓰는 거 안다. 올해만 봐줄 테니 내년부터는 네가 다 알아서 음식 준비하고 상도 차려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대이니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명문대학에 보내도록 교육 잘 시키라고 하셨고요. 남편이 옆에서 엄마, 나도 미국 구경도 못 해봤는데 지금 1살짜리 아기한테 왜 그런 부담을 줘요? 라고 하자 내 손주에게 그만한 기대도 못해? 아이 어떻게 키우는지 두고 볼 거야? 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식 교육에 1도 관심 없었던 어머님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석을 보내고 집에 왔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 돌보느라 둘 다 바빴기 때문에 스피커폰 모드로 받았어요. 너 말이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남자 여자 역할은 엄연히 달라. 내가 손주 교육에 신경 쓰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망신 주면 어떻게 하니? 이제 보니 너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지내는 것 같다. 내가 한 말을 네가 가로막으면 내가 뭐가 되겠냐? 내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네가 다 망쳤다. 그러지 마라. 부모 위신 깎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버님이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너랑 전화하고 우라통이 터진다고 울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있다. 숨소리가 거칠어져서 무서워서 혈압을 재봤더니 200이 넘더라. 그래서 119 불러서 병원 다녀왔다. 지금은 좀 진정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 우리는 첫 아이 낳아 키우면서 정신이 없는데 엄마 아빠 잔소리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봐달라. 이런 식으로 좋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이 많고 간섭한다는 사실을 친정엄마께 말씀드리기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조리원 동기에게 털어놨더니 정말 힘들겠다고 위로해 주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또 연락이 왔어요.
저번 일로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데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집에 가도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기 걸릴까봐 신경 쓰이고 저도 사실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님에게는 아들만 귀한 것 같다고요. 안 그래도 아이 낳고 우울증 증상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아들만 감싸고 노니 저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남편을 떠받들고 살고 아이 돌보고 최고로 교육시켜라, 살림도 소홀하면 안 된다 하시는데 그런 간섭은 앞으로 없어야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가정생활이 흔들릴 것 같다고요. 아이에게 신경 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세 식구 알아서 잘 살 테니 그만 걱정하시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은 자청해서 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는 얼굴 보고 자세히 하고 싶다며 KTX 예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 집 저희 아빠가 전세금 다 내주신 집이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잔소리 듣기 싫다고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머님 별일 아닌 것에도 우시는데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혈압이 오른 것도 어머님 성격이 이상한 거니까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알아서 살게요. 우리 사는데 간섭 좀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님 저희에게 집착하시는 거 정말 진절머리 나고 징그럽다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저를 자극하시면 어머님 아들도 내쫓아버릴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들려줬어요. 통화 녹음했거든요. 남편은 통화 내용을 듣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앞으로 시부모님 연락 안 받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우리 집 절대 못 오신다. 너 혼자 부모님 보고 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시부모 연락처 차단하겠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자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집착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 키우는데 지장이 생기면 우리 가정이 흔들릴 텐데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거듭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라는 프레임이 뭐 그리 잘난 것이라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모에게 소리 지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를 함부로 대한 시부모님에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